자, 일단 int i에다가 3.14를 지금 저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얘가 사용되는 해석되는 방식과 int로 해석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 값을 올바르게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봐도 이상하죠. 이게 잘못된 코드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어떤 컴파일러는 이거를 아예 실행 안 해주는 컴파일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컴파일러는 그냥 넘어가 주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넘어가 주냐면 내부적으로 얘가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되게는 해주자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 실수를 정수로 변환해서 이 앞부분만 넣어줘요.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는지 볼게요. 자, 얘는 그냥 내부적으로 알아서 넣어주네요. 그죠? 3.14는 절대로 정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만 딱 넣어준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3.14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용을 잘못하게 되시면 데이터가 훼손된다.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3.14를 어디에 넣는다? 플롯에다 넣으면 또는 더블에다 넣으면 잘 된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여기 이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실수형 변수는 자료가 두 개가 있구나. 플롯과 더블. 둘 중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역시 크기 차이고요. 플롯 같은 경우는 이 소수점 자릿수의 차이예요. 얼마나 더 정밀하게 소수점 길게 자릿수를 길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 정밀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더블을 쓰시면 되고 그냥 대충 표현해도 되겠다 싶으면 플롯을 쓰시면 돼요. 3.14 같은 경우는 그냥 플롯 쓰시면 되죠. 자, 해서 여튼 플롯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역시 아까랑 같은 문제예요. 실수 줘놓고 정수를 해석해라 라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뭐 이상한 값 나오죠? 비슷한 값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서식 문자도 내가 지금 넘겨주는 값에 맞게 잘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d가 아니라 뭐예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쓰려는 게 뭐예요? 플롯이죠. %f 그래서 f로 해서 실행을 하시면 잘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더블로 해도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죠? 그럼 뭘 쓰는 게 낫다? 문제의 조건이 가장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는 조건이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더블이 아닌 플롯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해서 나머지 문제 있죠?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 4개 있죠? 요거를 제가 올려드린 자료 요거 2개 참고하시면서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쓰고 싶어요. 네.
똑같이 줄여지. 이런 식으로 요거랑 이런 거 확인해 보면서 푸시면은 처음에는 이게 좀 할 때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냥 다 외워져요, 저절로.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모를 때마다 굳이 애써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면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거고, 잘 안 쓰는 걸 굳이 미리 외워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200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 볼게요. 지우고 200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확인하시면 되죠. 아직 잘 모르겠다. 자료형 보시고 200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보시면 돼요. 그죠? 일단 얘는 탈락이죠. 200 표현 못하니까. 나머지는 다 표현 가능해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넷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조건이 이제 가장 메모리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가장 작은 거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쇼트를 채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트 100 하고 꼭 출력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출력을 할 때는 내가 이 출력을 할 건데 서식 지정자를 뭘로 정해야 되느냐, 이것도 내가 다루는 자료마다 다르잖아요, 서식 지정자가. 그럼 역시 이것도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계속 참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쇼트를 출력해야 되는데 쇼트는 뭐지?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캐릭터 쇼트 인트는 다 %D래요. 그럼 이건 그냥 %D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unsigned라는 개념이 있어요. unsigned.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도 unsigned int가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수 포기하고 그거를 다 양수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분야에서는 음수를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는 굳이 음수 때문에 절반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음수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unsigned를 붙이고요. unsigned를 붙이면 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죠, 같은 메모리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캐릭터도 unsigned를 붙일 수가 있어요. unsigned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캐릭터가 마이너스 128부터 117인데 0부터 255가 됩니다. 255까지는 캐릭터로 표현 가능한 거예요. 1바이트로 표현 가능한 거예요. 그럼 2바이트보다는 역시 unsigned 캐릭터, 그래서 1바이트로 200을 표현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쇼트로 하셔도 잘 하신 거예요. unsigned를 잘 모르셨다라고 하면 쇼트로 한 게 가장 합리적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unsigned를 붙이면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unsigned 캐릭터 같은 경우 요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큰 수를 unsigned로 출력을 하시려면은 이게 앞에 부호가 다시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255가 아니라 127이 돼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건 숫자를 표현하는 데 쓰지 않고 부호를 표현하는 데 쓰거든요.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숫자 표현하는 데 써라 라는 의미가 unsigned고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 써서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는 출력을 %D로 하면 안 됩니다. %D는 무조건 이거를 부호 비트로 해석하려고 할 거거든요. unsigned는 이걸 숫자 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unsigned로 저장을 하신 건 출력하실 때 %D가 아니라 unsigned 전용 서식 문자인 %U를 쓰셔야 돼요. 요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unsigned int 같은 경우는 %U 부호 없는 10진수 정수.
됐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 보면 이제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죠. 자, 뭐 나머지도 그냥 쭉 볼게요. 21억, 22억, 400억이잖아요. 21억은 인트에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 프린트 역시 %D로 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죠. 얘는 뭐 좀 줄여보려고 해도 줄여볼 수가 없는 게, 얘 바로 밑이 2바이트 쇼트인데, 쇼트는 다 해봐야 6만, 원사이드 붙여도 6만 5천까지밖에 안 되니까 택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인트에 저장하시면 돼요. 자, 22억은 이제 감이 오시죠. 22억을 위해서 8바이트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원사인을 붙이면 되니까. 자, 언사인드 붙였으니까 어떻게 한다? %U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400억 같은 경우는 이제 언사인드 인트로도 안 되죠. 무조건 8바이트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8바이트 자료형을 보면, 자, 롱롱 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롱롱도 있고요, 롱도 있거든요. 롱롱은 모든 컴파일러에서 다 8바이트로 씁니다. 그래서 롱롱 인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 400억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출력을 할 때도 얘는 %LD가 있고 LLD가 있어요. 그러니까 롱이 있고 롱롱이 있다는 얘기예요. 롱롱이니까 일단 LLD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출력을 해보면 출력이 잘 되죠. 저장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답이에요. 언사인드 캐릭터, 그냥 인트, 언사인드 인트, 자, 롱롱 인트. 자, 그러면 이제 이 롱의 정체가, 이게 롱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컴파일러마다. 롱이 8바이트인 것도 있고요, 4바이트인 것도 있습니다. 요 비주얼 스튜디오 있죠? 여기는 롱이 4바이트예요. 근데 제가 드린 요 사이트 있죠, 여기선 8바이트입니다, 롱이. 그러니까 딱 정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돼요. 여기서 롱이 몇 바이트인지, 여기서 롱이 몇 바이트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료형이 해당 컴파일러가 몇 바이트를 쓰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자료형의 크기를 구해주는 녀석이거든요. 궁금한 자료형이 있으시면 넣어보세요. 지금 롱이 궁금한 거죠? 얘가 지금 몇 바이트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싹 구해서, 출력은 따로 안 해줍니다. 출력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프린트F를 하셔야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딱 실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러시면 안 되고, 자, 이 값을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이즈니까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프린트F로 요거 그냥 이 자체가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 좀 편하게 하자면 이렇게 하세요. 얘가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변수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요 인풋 다루듯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이 값이 싹 들어가겠죠.
부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롱 인트 사이즈 4라고 나오죠. 4바이트예요 여기서. 이걸 그대로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주석 처리하고 딱 결과 나오죠? 8바이트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4바이트 8바이트 그냥 결정짓고 쓰지 마시고, 롱롱은 거의 무조건 8바이트. 롱롱은. 네, 롱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러니까 연산을 해보시고 쓰는 게 좋다. 인트 같은 경우도 무조건 4바이트 아닙니다. 2바이트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트도 사이즈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롱롱 같은 경우 있죠. 자, 요거는 인트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롱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는 롱은 안 된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롱은 안 된다. 롱롱으로 해야 된다. 400억을 저장하시려면. 그리고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사이즈업으로 쓰시면 된다. 까지. 이렇게 해서 대강의 이제 자료형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제가 연산자라든지 이제 제어문 이런 거를 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변수 이런 거 쓰면 그냥 딱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부적인 이 그림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형의 의미 이런 거를 계속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포인트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형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시간이 이제 조금 애매해서 다른 개념을 나가기엔 좀 그렇고요.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좀 하시고.
자, 요거를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간단하게 연산자만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연산자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빠르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체크할 부분만 체크하고요. 일단 산술연산자랑 비교연산자 두 개 연산자를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산술연산자는 5개 더하기랑 빼기 그리고 곱하기는 이제 8 위에 있는 별표를 이용해서 곱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누기, 몫을 구하는 거, 그리고 나누기, 나머지 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몫을 구하는 거는 슬래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퍼센트.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거의 동일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도 똑같아요. 산수랑.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되고요. 더하기 빼기가 나중에 되는 거고, 우선순위가 같으면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되는 거 동일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비교연산자도 거의 동일합니다. 자, 크다, 작다, 그러면 초과, 미만 표현할 때는 꺽쇠를 이용해서 더 큰 쪽으로 입을 벌리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크다, 작다, 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거 표현하실 때 이상 이하죠. 요거는 이제 이꼴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순서가 또 역시 중요합니다. 꺽쇠가 먼저 나오고 이퀄이 뒤에 나와야 돼요.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같거나 크다 이렇게 안 하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다라는 의미. 요거는 한 개 쓰는 거는 대입 연산자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같지 않다, 다르다 라는 의미는 이꼴에서 앞쪽을 느낌표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비슷합니다. 조금씩 다른 언어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산술연산자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결과가 정수 또는 실수로 나와요. 정수를 산술연산하면 정수가 나오고요. 실수를 산술연산하면 실수가 나와요. 비교연산자는 무조건 1 또는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과 0이 무슨 의미냐면 C 언어에서는 1을 true로 봐요. 참. 0을 거짓으로 봅니다. false는 거짓. 그래서 1, 0으로 역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요. 자바 하신 분들은 true 대신 1 쓰면 되고요. false 대신 0 쓰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을 하면 비교 연산을 쓰면 무조건 이게 하나의 명제가 되거든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 돼요. 뭐가 더 크다 라고 하면은 정말 그게 크면은 참이고요. 아니면은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결과만 볼게요. 10이 5보다 크다.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연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값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1 또는 0이 나와요. 그래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역시 프린트를 이용해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표현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거에 이렇게 10 더하기 5에서 15가 여기 나온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만 바꾸면 좀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거 둘 중에 1 또는 0이 나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죠. 12보다 크다. 그래서 1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틀린 말을 해버리면, 자, 5가 10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니까 0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비교 연산을 하시면 맞다 틀리다, 요걸 우리가 논리값 또는 진리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죠. 나머지 구하는 게 퍼센트라는 거. 우린 보통 몫을 구하잖아요. 그죠?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참 거짓을 1 또는 0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 문제를 똑같이 자바 하셨던 분들은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연산자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자, 요거 푸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풀고 계시면은 출석을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